초청 강연 세 번째입니다. 특허로 본 지능형 로봇이라는 주제로 IP데일리 주상돈 편집국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돈 편집국장은 현재 IP 타깃 대표이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매체 IP노믹스 발행인이기도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IP데일리의 주상돈입니다. 앞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로봇 쪽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향후 미래의 로봇 시장과 기술에 대한 트렌드와 동향들을 쭉 두루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접근 방법, 지금 제목에서 보시듯이 다른 방법으로 특허를 통해서 한번 우리 로봇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시장이 각광을 받을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래 시장이나 기술을 보는 데 있어서 특허 데이터,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니면 최소한 한두 번씩은 매일 만나는 도구죠. 근데 이 그림이 지금으로부터 훨씬 100년도 더 된 시점에 어떤 발명가가 앞으로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생긴 물건을 쓰게 될 거야 라는 걸 발명을 해서 본인이 앞으로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미국에 특허를 신청하면서 그린 보통 도면이라고 그럽니다. 특허 쪽에서 도면입니다. 100년 넘게 이 물건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100년 전에 어떤 발명가가 그린 특허 도면에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이 물건의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년 수백 건이 쏟아지는 특허의 도면에는 앞으로 우리 인류가 10년, 20년, 100년 후에 쓰게 될 물건들의 그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로봇이 어떻게 발전하고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가를 보려면 다른 도구도 굉장히 유효하겠지만 특허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화장지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주제로 들어가서 우리 국내 특허, 한국에서 지금 현재 출원되고 있는 특허들의 동향을 간단하게 한번 지능형 로봇 관련된 특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지능에 관련된 로봇,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는 지능에 관련된 어떤 기술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부품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쪽에 어떤 그 분야별 특허 출원 동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특허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네요. 예. 로봇 분야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앞서서 많이 나왔던 협업이라든지 기타 교감하는 로봇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도 느껴지고 또 특허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로봇 분야에서 출원되고 있는 특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기술 영역,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각광받는 이머징 시장의 기술 영역과 로봇 기술이 융합되는 형태의 특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가 당연히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융합이 굉장히 눈에 띄는 큰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율자동차와 같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특허와 로봇의 융합이죠. 예. 그렇게 해서 물론 로봇이라고 하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기술의 특성이 융합의 특성이 있지만 실제로 특허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과거처럼 하나의 기계 영역이라든지 단순한 작동 이런 쪽의 특허 수준을 넘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차
이런 쪽의 특허와 로봇 특허가 합쳐져서 출원되는 이런 트렌드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허의 특징은 거시적인 트렌드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미시적인 이런 트렌드들도 볼 수 있는 것이 특허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 특허를 많이 신청하고 등록하는 기업은 과연 어딘가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기업들이죠. 일단 삼성, LG와 하는 종합 전자회사들이 아무래도 다양한 로봇에 들어가는 형태의 기술들을 많이 출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중공업이라든지 조선, 자동차도 등장을 합니다. 예, 현대자동차가 들어있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당연히 로봇은 원천 기술적인 영역들이 많다 보니까 연구원분들이 열심히 로봇 쪽에 특허를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는 게 큰 트렌드에도 볼 수 있고요. 국내 출원인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수준인데 저처럼 로봇 분야만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내에 특허를 출원하는 해외 기업들은 과연 어떤 애들일까를 봤을 때는 조금은 제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업체들은 아니더라고요. 거의 90%가 일본 업체입니다. 이걸 갖다 그냥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 특허만 가지고 만약에 제가 평을 한다 그러면 일본의 로봇 관련된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뭔가 국내에 많이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90%에 가까운 일본 기업들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도 우리 국내 기업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이 해외 주요 출원인 중에 이게 아마 미국 업체죠. 그 수술용 로봇 다비치인가요? 라는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굉장히 상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로봇 쪽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 이 기업이 수술용 로봇을 하는 기업이 100여 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을 해놨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비즈니스도 굉장히 시장이 넓다. 그만큼 이 수요가 엄청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어떤 플레이어들이 국내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에 관심이 있는가도 우리가 꼭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국에서 출원되는 특허들을 좀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많이 출원되는가를 조금 이렇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가장 많이 출원되는 영역이 뭔가 로봇으로 서비스를 하는 뭔가 이렇게 그 음식을 배달한다거나 이런 로봇이 그래도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를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의 제일 위쪽 왼쪽에 있는 게 아마 음식을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음식을 이렇게 그 서비스하는 그런 로봇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국내 기업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는 형태의 로봇이 이쪽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렇게 보시면 그 물류 쪽, 뭔가 공장에서 물품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송하는 이런 쪽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또 특허를 많이 신청을 하고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트렌드가 보이고요. 마지막 또 주요 분야가 헬스케어인데 이 지금 사진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코로나 같은 거 이렇게 검사할 때 검사를 로봇이 대신해서 이렇게 검체를 추출하는 이런 로봇인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뭔가 우리 건강이나 뭔가 이렇게 치료를 위한 이런 쪽 로봇 기술에 우리 국내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 세 가지 트렌드를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연도별로 이렇게 조금만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일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만은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로봇의 다양한 응용 영역 중에 주목해야 될 분야가 헬스케어, 그리고 국내에도 굉장히 열심히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그 다비치를 만드는 회사의 특허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주요 특허를. 역시 예상대로 로봇 팔로 수술을 하고 의사가 그걸 원격으로 조정하는 뭐 이런 게 기본적인 특허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지금 특허가 나와 있느냐 하면 당연히 의사가 원격에서 환자를 모니터로 보면서 마치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로봇 팔이 그걸 대신해서 환자를 수술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요. 지금 바로 밑에 있는 특허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의사와 한국에 있는 의사와 저 또 유럽에 있는 의사 3명이서 한 환자를 두고 공동으로 수술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굉장히 그 드림팀이 언제 어디서나 환자를 완벽하게 수술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까지도 이미 특허적으로는 앞서서 출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로봇으로 원격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해외에서는 실제로 그 직접 의사가 수술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고, 이걸 뛰어넘어서 마치 우리가 원격 회의하듯이 원격에서 여러 의사가 여러 형태로 환자를 수술하는 이런 정도의 특허까지도 실제로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과 로봇의 또 어떤 큰 융합, 이게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죠. 실제로 자율주행 관련된 로봇 분야 특허가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된 특허들을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많은 게 센싱하는, 비전하는, 앞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다는 걸 보는 특허, 주로 뭐 레이다라든지 라이다 이런 쪽 특허들이 가장 많습니다. 일단은. 근데 나머지 분야를 보시면 뭘 판단하거나 인지해서 뭔가를 알고리즘화하는 이 두 가지 영역이 전부 제가 보기에는 로봇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특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센싱이나 비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자율차는 로봇이다, 로봇 기술이다라고 보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카테고리 구분만 조금만 그 로봇적인 영역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헬스케어 분야와 자율주행은 거의 로봇 시장이라고 봐도 큰 미래 시장을 보면 로봇 시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뭐 이렇게 그 자율차 쪽에서 앞서 나가는 플레이어들의 특허를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크게 구글과 애플이 자율차도 역시 좀 이렇게 특허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특허긴 한데 뭐 구글은 기본적으로 자율차가 앞에 있는 자전거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자동차의 깜빡이라든지 앞서가는 사람의 손짓, 뭐 소리 이런 것들을 읽어가지고 상황을 체크하는 그런 특허들이 굉장히 다수 있고요. 최근에 애플카라는 걸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결국은 자동차를 출시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애플 역시 그 자율차 관련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금 재미난 걸 몇 개 이렇게 보면 그 자율차를 타게 되면 아무래도 뭐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책을 보거나 뭐 영화 시청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멀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니까 그럴 때 뭔가 좀 멀미를 식힐 수 있는 그 VR 뭐 이런 거에 대한 특허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도 이미 특허적으로는 나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제 아래쪽에 있는 애플 특허 같은 경우는 마치 그 햅틱 기술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손의 움직임으로 작동이 되는 것처럼 자율차를 굳이 수동으로 할 때도 운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 왼쪽 골목으로 빠져나가를 갖다가 손가락이나 눈빛으로 자율차를 수동 모드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는 특허들까지도 이미 다 선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원이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현재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당장할 미래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특허 속에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자율차나 자동차와 로봇의 만남은 운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로봇 업체 중에 한 군데를 지난해 연말에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를 했죠.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량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투자한 이유가 뭘까를 다양한 형태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간단한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공정 자동화라든지 자동차 제조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계속 특허적인 트렌드에서도 보여졌듯이 자동차의 미래와 로봇의 미래가 어느 정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 왜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수년간 출원하고 등록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는 특허들의 어떤 기술적인 궤적이 움직임에서 시작해서 센싱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오래 움직이고 하는 형태로 가는 게 현재 현대자동차가 미래 자동차를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포인트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기술적으로나 시장적으로도 굉장히 합일점이 많이 있다라는 게 특허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셨던 그 손재근 더밀크 대표도 마지막 부분에 좀 강조를 했었는데 로봇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부품에 관한 기술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꼭 빼놓지 않아야 될 기술 중에 하나가 배터리다. 전지 기술을 빼놓아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근의 연구 개발의 방향이나 특허의 방향이 기존의 기술의 움직임을 적은 에너지로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배터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동일한 에너지로 오랫동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고 아마도 미래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역시 전기차 베이스의 자율차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완성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로봇차가 미래 자동차 시장에 키이지 않을까라는 트렌드들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자동차와 로봇의 만남이 뗄래야 뗄 수 있는 운명이고 그만큼 로봇 시장이 가진 잠재력이 폭발적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좀 마지막 그걸로 이렇게 우리가 기술과 이런 것들을 특허를 통해서 쭉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뭔가 앞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그 로봇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었으면 그걸 좀 들고 나왔을 건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서치했던 자료 중에는 만약에 자동차가 로봇처럼 사람을 대신해서 스스로 움직이고 운전도 대신하는 이런 시대가 오면 과연 우리의 현재 산업은 어떻게 변할까를 예측한 그런 보고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산업들이 만약에 로봇처럼 움직이는 자동차가 상용화됐을 때 어떻게 변할까를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동차를 수리하는 업, 말하자면 정비를 하는 이런 업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아마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자동차가 로봇이 되면 개인이 동네에서 수리는 불가능할 겁니다. 예, 모두가 다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자동차 제조사나 이송 서비스를 제조하는 회사가 직영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마치 삼성전자나 LG전자가 AS를 하듯이 동네 자동차 수리점은
쉽지 않아질 거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지고요. 이거 뭐 모든 하드웨어적인데 다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통시장, 예를 들면 뭐 국내선이라든지 비행기 이런 쪽도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서너 시간 거리 같으면 비행기 타러 공항까지 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운전 안 하고 되니까 그냥 보통 차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선은 거의 생존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시장적으로 알 수 있고요. 뭐 당연히 물류라든지 택배 이런 쪽도 인력적인 요소들은 조금은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미디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방송 이런 어떤 게임 이런 쪽 미디어 시장은 뭐 현재로 봐서는 좋아지겠죠. 왜? 자동차가 운전 안 해도 되면 그 시간에 뭐 딴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일도 할 수 있지만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영화도 보게 되니까 컨텐츠 시장은 꽤 새로운 수요가 등장할 거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지고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직접 운전을 안 해도 되는 로봇차 시대가 왔을 때 부동산 시장은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제가 본 보고서에서는 사람들이 굳이 가까운 근무지 가까운 곳에서 주거를 안 해도 되고 이동에 대한 어떤 자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근교라든지 외곽 이런 쪽 부동산도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20분 넘게 30분 가까이 여러분들하고 특허를 도구로 해서 로봇의 시장과 기술의 트렌드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넘어서 시장이나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까도 한번 같이 간단하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항상 우리가 오늘 같이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를 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개발하든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대의 명분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미래를 내다볼 것이냐?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송광호 씨가 주연을 했던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에 보시면 뭐 제목대로 이 송광호라는 주인공이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누가 왕이 될 건가를 점을 치죠. 근데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틀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난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송광호가 본인이 예측한 게 틀렸을 때 했던 말이 내가 파도는 봤는데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내가 못 봤구나. 그래서 내가 결국 이렇게 고충을 겪는구나. 저는 이 말이 저희가 기술을 예측하고 시장을 예측하고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보고서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우리가 파도를 예측하고 순간순간을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기술이나 단순한 시장의 어떤 변화를 뛰어넘어서 그것들을 일으키는 바람을 보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같이 들어가야 진정한 로봇의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